일찍이 프로이드가 사람한테는 이드, 에고, 슈퍼에고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원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이외에 자신의 내면 깊숙이 숨어 있는 무의식이라는 것이 잠재해 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프로이드가 말하는 무의식은 리비도라고 하는 성적인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의식 하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무의식. 근데 이렇게 프로이드의 이론에 영향을 받았던 칼 융은 개인의 무의식뿐만이 아니라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우리에게 소개를 했죠. 집단에도 무의식이 존재하고 있다. 인간의 무의식 심층에 존재하는 그 집단의 보편적 가치와 정서를 우리는 집단 무의식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이거는 프로이드 정신분석학 가지고, 물론 요즘 프로이드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이지가 않아서.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검증 가능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프로이드가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은 검증 가능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프로이드 이론이 특이한 건데, 어쨌든 현대 심리학이나 현대 과학에서 프로이드 이론은 사실 그렇게까지 큰 주목을 많이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매우 기본적으로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이런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심층의 역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집단무의식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중적으로 나타나고 또 자신이 속해 있는 그 문화와 집단의 행동과 사고방식을 이해하게끔 해주는 바로 그러한 것들이 집단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게 바로 또 사람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원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한번 이 집단무의식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실체가 불분명하고 비합리적이고 우리와는 다른 타 집단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의 배타성을 보이는 그런 특성을 가진 원형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뭐가요? 집단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어떤 학자들은 집단무의식 같은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한 집단, 한 지역, 어떤 계층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어때? 저 사람들은 어때? 라고 불리우는 뭔가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총칭해서 이번에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특히 우리 집단이 아닌 다른 집단에 대해서는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결핍되어 있고, 본인들이 그렇게 공감 능력을 못 갖고 있다는 것 자체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집단 무의식을 설명하는 가장 고전적인 방식으로 이런 실험이 하나가 있습니다. 터스킥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매독 실험인데요. 매독 여러분 아시죠? 이 성병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했던 인체 실험은 뭐냐면 1932년부터 1972년까지 약 40년간 미국에서 이루어졌던 비윤리적 실험을 말하는데요. 당시 미 공중보건국에서는 매독 치료를 하지 않은 자연 상태가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실험 대상은 흑인 600명이었어요. 흑인 600명을 대상으로 비밀 인체 실험을 자행을 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흑인 매독 환자들에게 나쁜 피라고 하는 병을 치료해 주겠다면서 속였고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동의서를 쓰게 했죠. 그런 다음에 아무런 치료를 안 해줬어요. 치료를 해주는 척하면서 아무런 치료를 안 해주고요. 그냥 그대로 방치한 겁니다. 흑인 환자들에게는 마치 치료를 하는 것처럼 속이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40년 동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가는지, 어떻게 아픈지, 1기 때는 어떻고, 2기 때는 어떻고, 3기 때는 어떤지 그 상황을 다 매년 해마다 보고를 하는 그런 연구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 황당한 거는 1943년에 매독 치료에 효과적인 페니실린이라는 게 개발이 되었었다는 거죠. 그게 개발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치료를 받지 않는 매독 환자들은 어떠한 양태로 이 신체가 변화하는가를 알려주겠다는 명분으로 흑인 600명에 대해서 치료도 하지 않고 죽어가게 놔뒀다는 겁니다. 어쨌든 처음 실험이 시작된 때로부터 32년도에 실험이 시작됐으니까 10년 있다가부터는 완전히 정말 주사 한 방울 해결될 수 있는 그 상황이었는데도 그걸 해주지 않고 40년 동안 실험을 이어가면서 많은 수의 흑인들이 죽어갔고 연구자들은 해마다 그 경과를 학계에 보고했습니다만은 아무도 그 흑인 환자들에게 치료해주겠다고 속였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고 그것이 비도덕적이고 나쁜 행동이라는 인식도 없었다는 겁니다. 간단한 주사 한 방으로 병을 낫게 할 수 있었는데 못해줬다라고 하는 죄책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연구자들은 그런
그 흑인 환자들에게 치료를 해주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나중에 자기 고백을 하기도 했답니다. 이 실험을 하는 동안에 그러면 안 됩니다. 매독에 걸린 환자들을 치료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의견들이 있었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을 저기 다른 곳으로 배제시키고 이 흑인 환자들의 치료 명단이 다른 데 유출될까 봐 숨기고 이 사람들이 어디 다른 데 가서 다른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을까 봐 급급해서 감시하고 이런 일이 자행되었다는 것이죠. 당시 실험에 참가했던 흑인들은 엘라베마주 인근에 거주하던 소작농이었는데 그들은 실험에 참가하는 대가로 식사와 무료 식사가 제공이 되고 나쁜 피를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여겼으며 죽으면 장례식도 치러줄 거라는 믿음에 행복해했었다고 합니다. 연구자들은 이런 상황인데 오히려 자신들 때문에 이 매독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게 됐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들이 엄청 도덕적이고 고상한 연구를 한다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 이면에는 흑인들의 인권을 짓밟고 그들을 함부로 속이거나 함부로 대해도 된다라고 하는 백인 엘리트들의 그 저급한 집단 무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건데요. 이런 집단 무의식이 왜 명분을 가지고 합리화되었느냐. 이 흑인들은 도덕관념이 부족하고 암호하거나 뒹굴면서 성관계를 하는 그런 저급한 집단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요, 내가 먹을 것도 주고 숙소도 제공해 주는데 너네는 감사해야지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5박 7일 동안 순방하면서 내뱉었던 이 XX라는 욕설, 그리고 미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비하처럼 들리는 발언,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해도 처음에는 그런 사실 자체는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사적인 대화를 보도하는 건 부적절하니까 좀 자제해달라는 그런 정말로 애교 섞인 내지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요청도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요, 아예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그런 말 들리지도 않는데 니네들은 왜 그래? 라는 식의 기류가 형성이 되고 있고 오히려 그런 거를 보도한 기자들을 대상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죠. 대통령을 지지하고 대통령 주변에 있는 여당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이 저마다 전문가 분석이다 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하는 말이 다 맞다. 대통령이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왜 자꾸 대통령에게 음해성, 왜곡하고 공격을 하느냐. 이런 태도를 지금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하고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협박, 핍박 이런 것들이 좀 가해지고 있다는 거죠.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명제가 참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명제를 계속해서 말하면 말할수록 자기 체면을 거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진다는 거죠. 우린 정말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내가 언제 그랬어. 이렇게요. 이제 정말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럼 우리 말이 맞지. 우리 대통령이 정말 그랬을 리가 없잖아. 모든 것은 좌파의 공격이니 총 걸기에서 이를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집단 무의식이 자리 잡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인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 속에서 다른 무리들하고 같이 살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의 가치를 형성하고 공유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신념, 가치관, 조직 문화라고 부르죠. 그런데 집단이 가진 고유 문화라는 거는 내 주변 사람들 모두가 그 문화가 옳다고 여기고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느끼는 순간 완전히 확고한 하나의 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진짜 진리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근데 그것이 실제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없어진다는 게 맹점인 거죠. 대통령님이요. 대선 후보 당시에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5년, 이 사람들은 정말 무서운 게 없구나.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한 말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무서운 게 없구나.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 이 말을 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였다는 겁니다. 그분 대통령 된 지 얼마 됐습니까? 그 대선 후보 당시하고 지금은 1년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는 행동을 보시게 되면 임기 5년 길지 않아요. 이렇게 겁 없이 행동하시면 안 돼요. 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대통령님 그리고 대통령 주변에 있는 참모들 상황에 대한 인식을 좀 정확하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실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좀 가르침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통령 임기 5년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이상 영희생각이었습니다.